성공이라는 주제로 잡고 발표를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면 어떤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유한 거예요. 네, 돈 많이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성공이 뭘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성공이 뭘까라고 고민을 본 결과 뭔가 부유해서 다른 이들에게 부러움을 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정한 목표가 성공했을 때 거기서 나에게 얻어지는 성취감 같은 것들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면서 제가 읽게 된 책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책이 What the Best College Students Do라는 캠베인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이제 두 번째 책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의 아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Seven Habits Highly Effective Teens라서 그분이 어른들이 어떻게 7가지 습관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주셨다면, 이제 아들분께서는 이제 10대들이 어떻게 습관을 가졌을 때 좋은 성공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두 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에 보시면 굉장히 그림 설명이 많아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책이라 활자도 크고 그림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에 부담 없으실 책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두께도 좀 있고 글이 많아서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한글판으로는 최고의 공부라는 책으로 출판이 됐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영문판을 보시기가 어려우시면 이걸로 한번 접해보셔도 내용을 이해하시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저 발표를 이어가자면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 책이 바로 Seven Habits Highly Effective for Teens예요. 이제 이 책의 가장 제목에서 아까 제일 큰 단어가 뭐였는지 보이시나요? 가장 큰 단어가 뭔 것 같으세요? 7. 네, 7이랑 habits예요. habits의 뜻이 뭐죠? 습관. 네, 습관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습관이라는 거를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책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10대들이 지녀야 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습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제가 키워드로 잡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이신가요? 이제 삶을 살다 보면 무조건 싫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졸려서 학교도 오기 싫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번은 계획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계획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시죠. 근데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이 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흔한 말로 될 대로 되라지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것처럼 흥청망청 시간 가는 대로 지내다 보면 자신이 목표했던 거에 대한 목표의식을 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은 모두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잘 할 수 있는 주제일지도 몰라요. 바로 미루기입니다. 계획만 세우는 사람들 있죠. 스터디 플래너만 열심히 작성하는 사람들 있어요. 거기 있는 거 다 빨간색으로 아무것도 못했다고 체크해놓고 계획만 세우고 있어요. 이게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미루기 같은 경우는 자신이 계획한 걸 결론적으로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도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이기다라는 키워드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의식이 뭐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경쟁이라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만 보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기고 싶어하는 경쟁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이제 내 옆에 사람을 밟고 그 계단에 올라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강한데, 이제 옆에 사람은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나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협력자예요. 서로의
이제 100지점도 맞들면 낫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혼자 했을 때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른 이와 함께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처리하기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습관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말하기예요. 우리 말하고 있는 신체 구조가 어디에 있죠? 말하고 있는 신체 구조가 뭐죠? 입이. 네, 입입니다. 입이 달렸으면 뭘 해요? 떠들어야죠. 입이 달렸으면 떠들려고 달려있는 겁니다. 남의 말도 듣지 말고 실컷 내 할 말만 하고 떠드는 겁니다. 그렇게 떠들게 되면 다른 이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 다른 이의 의견이나 생각 같은 걸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흔히 여러분 다른 수업에서 토론을 해보시게 되신다면 이제 그 상황에서 다른 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는 의견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게 가장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예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거는 협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키워드 중에 이기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같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옆에 있는 이제 사람과 협력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별과제 많이들 하잖아요. 이제 조별과제는 협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형일 거예요. 그 무임승차하는 숟가락만 놓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을 제외하고 혼자 촛대 메고 혼자 다 해버리는, 그러니까 다른 이의 의견은 참고하지 않고 나의 의견으로만 밀어붙이는, 그것 또한 협력을 하지 않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협력자는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더욱더 발전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빈칸을 왜 비워뒀을까요? 7가지 습관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근데 왜 비워뒀을까요? 네, 마지막 습관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집안에 누워서, 흔히 잉여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목적의식이 점점 흐려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목적을 일깨워줄 원동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기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할 거는, 우리는 이제 대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직한 대학생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당신이 정한 목표에 다가가고 싶다면 그만큼 의지가 있어야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해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불태워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그 기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 많이 무서우세요? 그쵸, 많이 무섭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 다 쳐다보고 있고 시선 집중되니까 많이들 두려워요.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 있는데도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죠. 온갖 강의실 사람들 다 쳐다보고 혼자 손 들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내야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질문을 할 때 손을 들고 얘기를 하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교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만큼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지식을 나는 추가로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두려움을 깨치고 한 걸음 더 다가갔을 때 그 목적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는 더 늘어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청소년을 위해서 말했던 7가지 습관에서 나왔던 그 이기다에 관한 거랑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과입니다. 성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뭔가 성적처럼 이렇게 지표로 보여주지 않는 거라면 흔히 의지가 생기지 않죠. 왠지 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뭐 앞으로 더 나아갈 길도 안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이 성공하는 그런 대학생이,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한 7가지 습관들과 지금 대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저 또한 저 습관들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사람이고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 또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번 책을 제가 읽음으로써 여러분들께 발표해드림으로써 조금이라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기 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그 발표에 쓰신 책들은 뭐 구매하신 건가요? 구매하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책들이에요.